자, 안녕하세요. 카리스 석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온라인상으로 뵙게 되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네, 이번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으로 첫날, 첫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라이프 사이클 제가 전화해보면서 충분히 알게 됐으니까 지금 정신도 못 차리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강의에 적응해보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에 적응하는 시간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죠. 이번 시간은 왜 우리는 생투를 배워야 하는가? 더 나아가서 왜 생물을 배워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앉아서 하니까 파워가 쫙 이렇게 끌어오르지 않네요.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다음에는 좀 서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생투 시간에 무엇을 배우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고 이것들이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내가 꼭 수능을 보지 않더라도 왜 생투를 듣고 앉아 있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요하죠. 여러분들 중에 생투로 수능을 볼 사람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능을 보지 않더라도 생명과학 2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생명과학 2에 어떤 내용들이 숨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책의 목차입니다. 보시면 여기 처음에 뭘 배우게 되냐면은 생명과학의 역사, 생명과학이 어떤 식으로 발달해 오게 되었는가, 지금 교과서에 실린 지식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요걸 배우는 게 생명과학의 역사 단원에서 배울 것입니다. 요 파트는 작년과 다르게 올해 처음으로 신설됐어요. 그래서 처음이니까 크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고 무슨 국사 시간에 배우듯이 연도를 외우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어떤 과학자들의 업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왔는가, 아이디어가 어떤 부분에서 막혀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중점으로 보면 꽤 재밌는 단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배우냐면은 세포의 특성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생명과학 1에서도 다루긴 했었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있고 그 세포에 세포 소기관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지. 네. 세포가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 몸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자주 듣는 비유지만 레고 블록으로 쌓아서 로봇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전체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레고 블록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좀 그렇네요. 자동차로 할게요. 자동차라는 커다란 어떤 게 있다면 이 자동차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네? 자동차가 기능을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움직여 보면 되겠지만 원리를 알고 싶어. 그러면 자동차를 다 뜯어보는 거죠. 다 뜯어가지고 부품 하나하나가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부품들이 무슨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요걸 합치면 어떻게 되겠다. 요게 사이즈가 딱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의 몸 아니면 생명체의 어떤 생체적인 기능이 궁금하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특징, 기능, 구조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단원이 들어있고요. 네, 제 말 중에 뭔가가 쉬리를 불렀나봐요. 예, 전화기가 반응을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네, 세포호흡과 광합성. 예, 요걸 배우게 됩니다. 세포호흡과 광합성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포호흡은 세포호흡과 광합성 모두, 세포호흡은 포도당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고, 광합성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었던 포도당을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만드는 과정이고, 그렇죠? 동화 반응과 이하 반응의 양대 산맥이기도 하고, 생명체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주요하고 중요한 메커니즘이 됩니다. 이걸 배우게 되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지식들을 알게 될 겁니다. 왜 나는 살이 안 찌는가, 혹은 살이 많이 찌는가, 좀만밖에 안 먹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원리, 술은 어떻게 빚어지는가, 그죠? 광합성이라는 게 식물이 저 빛을 이용해서 어떻게 커질 수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원리 같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단원에서는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 이래서 DNA의 구조, 그 다음에 DNA라는 게 내 몸에서 어떻게 DNA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정보가 뭐고 이 정보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돼서 지금의 내가 됐고, 아니면 이게 변하면 어떤 병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 원리를 응용하면 어떤 것들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단원이 되겠고, 그게 4단원과 6단원, 요 두 단원을 배우면, 요걸 배우면 이거 원리를 아니까, 아 이게 A가 어떻게 하니까 B가 되더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가 B가 돼야 되는데 A가 C가 됐다. 그럼 왜 C가 됐지? 이게 안 됐으니까. 그러면은 과학기술적으로 요걸 되게 해주면, 아 다시 C가 됐던 게 B가 될 수도 있겠구나. 요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에서 굉장히 많은 생명공학 기술들이 탄생을 하게 됐고, 이제 잠시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지금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여기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6단원, 이거 다 어느 수준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세포 수준에서,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들. 물론 뭐 1단원은 역사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2, 3, 4, 6단원은 세포 수준에서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다뤘다면, 5단원은 스케일 크게 지구 전체 스케일, 생태계 전체 스케일에서 어떻게 하나의 최초의 세포에서 지금처럼 많은 생물들이 나타나게 됐는가, 이게 쥐나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생투는 아주 작은 스케일인 세포에서 아주 거대한 스케일인 생태계 전체의 생물 종을 가지고 이 둘을 놓고 얘기하는 그런 단원이 되겠죠. 그렇죠? 어디다 쓰느냐, 그래서 배우면 어디다 쓰느냐 한번 볼게요. 굉장히 많지만 지금 요새 뭐 제가 잠깐 검색해서 알게 된 그런 기사들 보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배우면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게 될까? 뭐가 장점이 있을까? 첫 번째 장점, 뭐가 있냐면은 신문 기사를 이해할 수 있다. 왜 배웁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뭐 내가 원하는 어떤 과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과에 대한 것만 배우면 되지, 다른 거 왜 배워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아니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더 재밌게 간파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게 이제 4월 7일 기사입니다. 4월 7일. 이런 기사 많이 봤죠? 네. 뭐 진단키트가 어쩌고저쩌고, 뭐 대통령이 뭐 어느 나라에 뭐 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어쩌고저쩌고, 기사 보다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네. 여기 실시간 유전자 증폭 방식의 진단키트, 리얼타임 PCR. 뭐냐 이게? 어떤 것들 보면은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온 것들이 있어요.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뛰어난 건지 뛰어나지 않은 건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기회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 그죠? 많이 알면 재밌어집니다. 아, 우리나라가 그렇구나, 이런 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세상이 달리 보이죠. 아는 것과 모르는 건 다르니까. 또 다른 것들 볼게요. 자, 또 다른 것도 보면은 이게 조금 더 어려운 기사들, 아니면 조금 더 전문적인 리뷰 기사들 보면, 동아사이언스에서 이거 지금 치료제에 대한 거, 지금 코로나가 타니까 코로나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까 진단키트.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코로나에 대한 얘기, 그죠? 치료제 후보 물질을 발굴했다, 이런 기사가 있다고 칩시다. 칩시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 여기 보면은 이거 읽어서 이해가 된다면, 이 내용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와 비슷한 바이러스 복제하는 과정을 차단하는 원리를 사용해서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 밑에 보면은 원리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를 이해할 수 있으려면 상당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꼭 생물을 전공하지 않아도 이 정도를 알 수 있으려면, 그죠? 공부를 해야지 뭔 얘기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뭔 얘기인지 알면 이해가 되고 재밌고, 그러면 그냥 재밌다 끝, 이 정도가 아니죠. 이걸 이용해서 뭔가 어디가 발전할지 알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을 투자해 본다든가, 그죠? 뭐가 뜰 줄 아니까, 예측이 되니까 장사를 해본다든가, 뭘 기획한다든가, 많은 걸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뭐 RNA 물질을 복제하는 RNA 중화효소가 뭐를 대체해서, 이런 얘기들은 생투를 공부를 하고 나면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제가 틀림없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사 잘 킵해놨다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한 학기가 지나고 나서 제 수업을 다 듣고 나서 이 기사 다시 봤는데 이해가 된다. 그러면 진짜 성공한 거죠. 수능 안 봐도. 그죠? 이렇게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커진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장점이 있냐? 이건 좀 굉장히 실용적이죠. 두 번째는 이거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요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공계열 혹은 자연계열로 가면 여러분들이 무슨 과를 가든지 간에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일반 생물학, 일반 뭐 지구과학, 일반 물리학, 이거 다 배우게 되거든요. 배우게 되는데, 여기 생명과학에서는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학교의 대학 교재 중에 한 60~70%는 이 교재를 쓰게 됩니다. 캠벨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이 교재의 목차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 세포의 구조, 세포막, 신호, 광합성, 세포 분열, 세포 호흡, 뭐 여기까지, 이거 다 생투 내용입니다. 이 파트를 거의 1년 가까이 배우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자마자 생1을 배우는 게 아니고 생2의 내용을 대학교에서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수업을 듣게 되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수능을 보지 않아도 대학 가면 어차피 또 심도 있게 배울 거니까 미리 들어보고 재미를 갖고 대학 가서 들어보면 또 다른 흥미가 느껴질 수도 있죠. 이런 부분, 그죠? 우리 주변의 일을 이해할 수도 있고, 대학 가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 해볼게요. 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이쪽 파트에, 이 생명과학 파트에, 그죠? 그래서 뜨고 있다. 바이오테크놀로지가 뜨고 있다. 엄청나게 많은 증거들을 댈 수도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이 체감적으로 와닿죠. 지금 경기가 어렵다, 뭐가 문제다고 하지만 어떤 거는 손댈 수가 없냐면,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뭐가 문제가 돼도 의료계통, 뭐 이런 바이오 생명공학 계통, 이런 계통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이기도 어렵고 핫하죠.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선진국 대우를 받고 있는 것도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사회 시스템적으로 발달하기도 했지만, 진단키트가 굉장히 빨리 나왔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네. 그래서 그 진단키트를 지금 전 세계로 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누가 했냐면은 대전의 벤처기업들은 다 그 계통, 그죠? 생명, 화학, 공학, 바이오 공학, 계열의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서 지금 굉장히 핫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같은 시스템, 지금 같은 그날에도 안정적인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이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계화된 수치가 있나 잠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이슈 보고서가 있어요. 2019년 바이오의약품 산업통약, 이거 말고도 이슈 보고서 굉장히 많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 보시면은 바이오 의약품, 물론 의약품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바이오 의약품의 매출액 추이와 전망 보세요. 상승 곡선. 네. 그 다음에 이 산업이 얼마나 발달하고 있는가, 이게 궁금하시면 여러분이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학과가 뜨냐 아니면 뜨지 않냐,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번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면, 구글 학술 검색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구글 학술 검색을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어를 입력해 보는 거예요. 구글 학술 검색에다가. 그러면 그 검색어에 검색되어지는 논문의 수,
최근 3년 전, 2년 전, 1년 전에 비해서 그 논문에 검색되는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 얘기가 무슨 의미냐면은 엄청나게 많은 펀딩들이 들어가서 연구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분야가 뜨고 있다. 그 분야가 뜬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국가에서 사업적으로 혹은 기업에서 사업적으로 프로젝트 발주를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돈이 많은 곳에 사람이 많이 몰리게 돼 있고, 그러면 그 분야로 진입한 사람들이 갈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고, 거기서 성과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지는 거고, 그 성과는 곧 벤처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성과가 날 수 있고, 그러면 그걸 연구한 사람들의 어떤 부가가치 이런 것들이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쪽으로 가면 돈 벌 확률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땜빡하죠, 그죠?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말고도 물론 뭐 많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말고도 뭐 농업이 될 수도 있고, 요새 뭐 핫한 여러 가지 첨단 농법들을 적용한 농업, 그죠? 먹고 사는 문제에 바이오 기술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이 기술들의 가장 근본은 생투 파트를 이해하지 않고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누가 연구해 놓은 걸 써놔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생투는 요 핫한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과를 차지하고 있고, 이 지식들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이 될 겁니다. 이 15분 넘게 하는 얘기들의 중심이 뭐냐? 하면 재밌다는 얘기입니다. 쌈박하죠? 그죠? 학교 수업 시간이었으면 제가 아마 한 시간에 걸쳐서 뭐 자세한 얘기들을 계속 했을 텐데, 이거를 그냥 듣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서 왜 내가 생투를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간단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제 생각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 선생님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생투를 애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이걸 배우면 애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이 생투, 어쩌면 다른 학교들은 안 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구나를 받아주시면, 그걸 알고 감안해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생투 전체 범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2학기 때 생원 수업에 좀 더 치중을 할지 생투를 계속 문제풀이 하면서 갈지는 여러분들이 수능이나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도움되는 방향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 상호작용한 다음에 더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일단은 한 학기 동안은 생투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아시죠? 어렵지 않게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다 들었으면 문제를 내야죠. 깨꿍! 문제. 앞으로 문제 하기 전에 깨꿍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요 깨꿍 요 단어가 나오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거냐면은 이 문제에 대한, 제가 요 수업 밑에 구글 설문을 달아놓을 거예요. 근데 그 설문에는 문제는 없고 다 선생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듣지 않으면 답을 못 하겠죠? 자, 오늘 질문은 생명과학 2의 교과가 지금 15분, 20분의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여러분한테 진짜 와닿게 도움이 될 것 같은가? 들어볼 만한가?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어주시면, 네, 뭐 재밌는 글들에 대해서 다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짧게라도 꼭 적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들었구나,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더 강력해져서 돌아오겠습니다. 카리스 석스.